부부관계, 이미 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과 의사 최명기 원장의 지혜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 특히 최명기 전문의 인터뷰를 토대로요. 부부 관계의 그 복잡 미묘한 부분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세상 제일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가 때로는 가장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지, 그 핵심 원인이랑 또 관계를 잘 지키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딱 엑기스만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맞습니다. 부부라는 게 워낙 가깝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도 사실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대화에서는 그 불편함의 근본 원인이 뭔지, 특히 자료에서 나온 그 미움이라는 감정, 거기에 좀 주목해 보고요. 또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정리해야 할 때 뭘 고려해야 할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듣는 분들 관계 이해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대체 왜 부부 사이가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뭔가 핵심이 있다던데요? 네, 그렇죠. 흔히들 뭐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단골 메뉴죠. 한쪽은 막 엄청 논리적인데 다른 한쪽은 감정에 막 호소하고 예를 들면 집 산다거나 할 때 크게 부딪힐 수 있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요즘은 오히려 남편이 더 감성적이고 아내가 이성적인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반대로요. 서로 너무 비슷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비슷해서요. 네. 둘 다 막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듣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겉돌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없는 거, 그것도 문제군요. 성격 말고 또 사소한 습관 문제, 이것도 무시 못하죠. 뭐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양말 뒤집어 놓고 이런 거요. 아유, 그렇죠.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자꾸 반복되면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나 무시해서 저러나? 이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런 뭐 다름, 같음, 습관 이런 문제들 그 이면에 사실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하는 모습만 봐도 막 미움이 울컥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우자의 어떤 특정 행동이나 심지어는 그냥 그 존재 자체에서 불쑥 미움이 느껴지는 거죠. 와, 이 감정이 이제 바닥에 깔려버리면 가치 있는 모든 순간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워지죠. 그 미움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럼 정말 미움만 남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관계를 끝내는 거, 요즘 말로 손절, 이걸 고민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고요. 그 관계의 역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관계의 역사요. 네, 오랫동안 관계가 괜찮았다면 최근에 갑자기 막 관계가 나빠진 거라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요.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180도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막 무기력해지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네. 특히 뭐 작년 가을이나 겨울 이 무렵부터 눈에 띄게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계절성 우울증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게 의심될 때는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럼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정서적 확대는 관계를 정말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죠. 몇 가지 좀 징후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결정을 혼자 다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 관계를 막 통제하고 고립시키려고 하거나 또 돈 문제 있죠. 경제적인 걸 꽉 쥐고 상대를 조종하려 들거나 자녀 양육 방식까지 막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성관계에서도 너무 일방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관계 정리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숨막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또 자료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손절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문제도 짚어줬어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죠.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렵거나 또 아이 문제가 얽혀 있거나 하면 사실 마음은 떠났어도 실질적으로 관계를 딱 끊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별거나 이혼 이런 법적이고 물리적인 분리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관계가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부부 사이에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정말 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죠. 네. 첫째는요,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런 말. 홧김에라도 절대 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한번 내뱉으면 뇌리에 그냥 콕 박혀서 관계의 뿌리를 흔들어요. 아, 홧김에라도요? 네, 둘째는 욕설. 상대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해도 그 폭력적인 언어 자체가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네. 셋째는 상대를 막 위협하는 큰 목소리, 아니면 때리진 않았어도 팔을 막 거칠게 붙잡는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위협 행위요. 넷째는 너 때문에 이런 식의 비난, 책임 전가, 이것도 아주 안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최악은 너희 집안은 원래 그래. 이렇게 상대방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거. 이건 정말, 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관계가 얼어붙는 말들이네요. 그럼 반대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면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말을 막 많이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 않는 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피하는 게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 큰 싸움을 피하기만 해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좀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안 싸우는 게 중요하다. 네. 물론 뭐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 칭찬 이런 거 자주 하면 당연히 좋죠. 말 안 하면 상대는 모르니까요. 네네. 하지만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그 미움이라는 감정, 그걸 키우지 않도록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해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표면적인 갈등 밑에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계를 망치는 결정적인 말과 행동을 피하는 게 뭘 잘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특히 기억에 남네요.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관계의 파괴를 막는 것. 이게 건강한 관계의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작은 실마리라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미움이나 그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감정을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공감되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